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7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 존중.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학습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그 날짜에, 그 시간만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리뉴젠 여러분, 모든 학습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이 사역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라는 건 한마디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 의미로는 각기 다른 민족,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한다?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국제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리고 국민 이탈 주민도 있습니다. 세터민이라고도 얘기하지요. 북한은 식량 나눔 등으로 급속하게 유입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한 사회로 모이는 이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사회가 이제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새로운 문화 요소의 도입으로 문화 발전의 가능성과 다양성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맞죠? 문화 발전의 가능성과 다양성이 확대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 경험의 기회가 확대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 갈등이 발생합니다. 무지와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또는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어져서 노동자들이 증가되면 될수록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주민들이 언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편견, 차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는 문화가 충돌하죠. 또는요, 외국인 범죄가 증가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 의식적 차원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문화 상대주의 우리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 문화도 다른 나라 문화도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단일 민족 의식에서 탈피하여 관용과 개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고요. 그 다음엔요, 사회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는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볼 텐데 샐러드블 이론에 근거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교육 강화. 그리고요, 법이나 제도들이 확대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제도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법 또는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법 이런 법들, 제도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중요한데요. 다문화 사회의 이민자 정책 이론,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 용광로 이론은 서로 다른 금속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두 녹듯이 하나가 되어지듯이 기존 문화의 이주민의 문화를 흡수하여 단일한 정체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동화주의적 관점이 용광로 이론입니다. 즉 한마디로 나쁜 이론. 나쁘다. 그래서 지배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여기는 한국이니까 너희 문화는 버려. 한국 문화를 강요하는 태도가 용광로 이론이지요. 샐러드볼 이론은요. 볼이 그릇이죠. 그래서 샐러드를 각 그릇마다 다른 맛, 색깔을 가진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의 조화를 이루듯이 각 문화는 공존해야 된다를 주장하는 샐러드볼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와 이주민의 문화가 동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바로 샐러드볼 이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용광로 이론이었어요. 이론에 좀 가까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샐러드볼 이론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7단원의 세 번째 이 단원은 여러분들이 다문화 문화가 무엇인지, 다문화 문화의 특징과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다문화 사회의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봤죠?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부정적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요, 그런 다문화 사회 갈등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개인적 차원으로 그리고 제도적, 사회적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었습니까? 용광로 이론. 모든 이미 이주했던 모든 사회 문화를 없애고 기존 문화의 흡수, 동화하는 이 이론이 용광로 이론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샐러드볼 이론. 이거는 뭐예요?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와 이주하는 문화의 특징을 살려서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태도가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여기까지 암기하시고 개념 정리하시고 우리 7단원 전체 속닥 테스트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